자, 먼저 시장에 대해서 점검 도와드릴 텐데요. 학 과장님 시장 먼저 점검 도와주실까요? 네, 20일에서 21일까지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제가 시간이 남으면 해드리고 남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자,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상승 전환됐다가 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61선과 120선이 밀착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같아요, 지금. 거의 붙었다고 봐야 되는 이런 정도가 됐고요. 코스닥은 일단 상승 출발했고요. 혼조세 구간이 있었습니다. 혼조세는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제 왔다 갔다 했다는 게 혼조세겠죠. 그 다음에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121선 이탈이 됐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등락 원인을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매도가 나왔고요. 사실 외국인 빼고 나머지는 다 매수였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투자 심리 불안이 가장 크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지난주까지 지수가 올랐던 것은 사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미국도 오르고 덩달아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다가올수록 좀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좀 관망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다 매도해요. 그러면 개인만 매수했다는 얘기잖아요. 갈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제가 주식 투자가 올해 31년째입니다. 주식 전문가 이 직업을 종사한 게 21년째예요.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다 매도했는데 플러스 나온 거를 저는 이 오랜 기간 동안 한 번도 못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한 하락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선물보다 약한 흐름이다. 이게 이제 특이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어쨌든 선물은 이러나 저러나 플러스로 끝났어요. 강보합 수준이지만. 근데 코스피는 마이너스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편차가 있다는 거죠. 둘 다 상승하거나 둘 다 하락하는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왜? 원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 시가총 1위부터 200위까지의 합친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는 사실 코스피 종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선물은 플러스였다. 그런데 코스피는 마이너스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 다 같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맞거든요. 어쨌든 오늘 코스피가 약했다는 게 이게 이제 그 특이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합지수가 있지만 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가 따로 있어요. 근데 대중소 순서로 약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제일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중형주, 소형주.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소형주가 그나마 덜 빠졌다고 하는 것은 개별주들은 나름대로 반등을 모색하려고 좀 준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대형주가 많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수급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등락 원인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매도다. 당연히 대형주가 빠질 수밖에 없죠. 이게 논리적으로 딱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차트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60일하고 120일이 이제 그 서로 밀착됐다 그랬죠. 이겁니다. 이거예요. 거의 붙었어요. 저한테 거의 잠꼬대 할 정도로 배우신 거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 1년 이상 보신 분들 61선과 120선을 비교한다. 61선이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 있으면 하락 추세. 자, 그런데 여기서 상승추로 전환이 됐었어요. 왜? 객관적인 데이터로 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을 넘어갔으니까.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죠. 지난 4월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4월 하순에 그리고 4월 20일
강연회 때도 얘기했죠. 코스피는 최소 100에서 150포인트가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252선까지 갔었잖아요. 여기까지. 2252선. 그러니까 대략 뭐 2250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여기서 100 빼면은 2150. 150 빼면 21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4월 하순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에 앞서서 4월 20일 강연회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 한두 명 들었어야지 뭐 제가 이거를 속이죠. 네, 무려 1000명 이상이 들었거든요. 대충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0에서 150포인트 이게 거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인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식을 배우신 분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어라 이거 봐라.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네. 계속 가는 거야? 아니에요. 그걸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만간 하락수로 전환이 될 겁니다. 아마 내일이면 전환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61선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빨간색 120선은 옆으로 기니까 그냥 지수가 보합만 돼도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옆으로 기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거 자체가 이 구간 자체가 엉터리였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61선이 120선 돌파해서 상승세로 전환됐다가 지금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저의 계산은 그게 아니에요. 최소 100에서 150포인트. 그러면 아무리 잘 가도 2019년에 2150. 안 갔다면 2100 가는 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이제 기술적으로는 되겠죠. 제가 말한 기준대로는. 하지만 하락 추세라고 생각하면 하락세로 전환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까지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락 추세였는데 원점으로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박스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4월 21일 강연회 때 뭐라 그랬죠? 100에서 150포인트 거품이다. 이중 고점 가능성 높다. 두고 봐라. 어차피 2000선 근처로 또 간다. 그리고 4월 하순에는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그건 다 인정할 겁니다. 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중장기 추세는 결국 평택촌놈 예측대로 간다는 건 다 인정할 거예요. 저는 중장기 예측은 안 틀려요. 단기는 저도 장담 못합니다. 왜? 왜곡과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왜곡과 변수 때문에 그렇다. 왜곡은 조작하는 거예요. 위든 아래든. 변수는 코지압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석의 영역이 아니에요. 못해요. 시장에서 어떤 세력이 작정하고 종목이든 지수든 조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상승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분석 못해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변수. 갑자기 호재 악재가 뻥 터져요. 그래서 악재 때문에 급락하고 호재 때문에 급등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왜곡과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안 틀린다. 거의 안 틀렸어요, 여태까지. 근데 왜곡과 변수가 나오면 나도 모르겠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근데 시청자들은 어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결과만 갖고 평가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계속 예측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적중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규정상 흐름만 아니라면 난 여태까지 적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도 교육 측면도 있는데 이거 시간 이거 부족해갖고 이거 중국 시진핑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예측을 해서 적중을 해야지만이 돈을 벌어요. 쭉 올라가서 누구나 간다고 생각할 때, 쭉 내려가서 누구나 늘린다고 생각할 때, 그때 대응하면 늦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예측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반문합니다, 저한테. 아유, 평천님, 저는요,
초보자예요. 저는 뭐 20년 했지만 그럴 능력 안 돼요. 안 돼도 되게 해야죠. 그래야지 남을 이기죠. 예측을 해서 그 예측을 토대로 전략을 짜고 그 전략대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차트 보실래요?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저는 망신당할 각오로 작년 2월 초순에 코스피 대세하락이라고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전 세계에서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차트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거든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지수를 봅니다. 여기서 그때 위험 관리가 됐지. 자, 이 구간 매도가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현실적으로 제가 알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속성을. 10,000원에 샀는데 돈을 비유합시다. 1억을 베팅했어요. 종목이 뭐 하나든 10개든. 9,800, 9,500, 9,000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본전 때문에 못 던져요. 8,000 내려가면 더 못 던져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1억을 투자했는데 1억 2천까지 갔어요. 근데 1억 1,000이 되잖아요. 못 던져요. 왜? 1억 2천이 기억나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예측을 하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예측. 예측해서 그 예측을 토대로 전략을 짜고 그 전략대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측이 실패하면은 손해를 보는 거죠. 송구함씩 나는 거고요. 안 돼요. 누가 봐도 끝났다 싶은 시점에는 실전적으로 매도가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뭐 증권사라든가 기타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정도 구간에. 여기서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아직도 대세 상승이라고 거의 다 얘기했어요. 한 이쯤 됐을 때, 심한 경우 이쯤 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장 끝났다 그랬어요. 매도가 됩니까? 비중 축소가 되냐고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제 결국은 제가 보는 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시청자들은 제가 엄청나게 고통받고 고뇌에서 적중하면 어떤 사람은 그나마 고맙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말도 없어요. 틀리면 난리가 나요.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비정상적 흐름 나오면 나도 몰라요, 그거는요. 이제 정상화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예측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해설하는 게 그게 무슨 전문가예요. 다시 한번 최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결국 여기까지 밀렸죠. 그때 여러분들 아마 그 생각 했을걸요, 또. 역시 평택천은 말대로 되는구나. 중장기 시황은요, 전 거의 안 틀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장기 시황은 제가 이 시황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조합을 해보면 시간을 놓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안 틀려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제가. 근데 단기적인 거는 장담을 못해요, 저도. 왜곡, 변수 두 가지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오늘 포인트가 뭐냐, 그거예요.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 직전입니다. 여기서 상승세로 전환이 됐어요. 어차피 이 구간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구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급락했다가 이제 5월 하순에 반등 나왔잖아요.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베팅해라. 제가 5월 29일 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5월 29일 날 이 방송 VOD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놨어요, 제가. 손수이대다. 손해보면 작고 수익 나면 크다. 한번 베팅해봐라.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반등 나온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께. 결국은 어때요? 여기서 쫙 올라왔잖아요. 덕분에 어쨌든 선물이든 파생이든 수익 날 기회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계속 내려가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실 시청자의 관심은 단기 시황입니다.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요. 그동안에 평택천농 10년, 20년 보신 분들은 결국은 중장기 시황은 적중한다는 거 다 알아요. 다만 여기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까 그냥 밀릴까 요거잖아요. 이건 제가 당연히 마지막 코너에서 얘기하죠. 앞선 코너에서 얘기하면 힘 빠지니까 마지막 코너에서 얘기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0선 이탈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탈했죠. 이 빨간색이 배기줄선이에요.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그 탄력이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오늘 수급도 안 좋고 어쨌든 크게 밀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일단은 반등 고점을 거의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고 오늘 이제 발표가 됐죠. 시진핑이 북한을 20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목금 방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부정적이냐?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미국과 협상이 잘 될 것 같으면 시진핑을 절대 초청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안 가요. 그동안 계속 김정은이 쫓아다녔잖아요, 시진핑을. 이번에 북한을 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진핑도 도끼를 품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시진핑하고 김정은하고요. 아들뻘도 안 돼요. 시진핑 아들보다 딸인지 아들인지 더 어려요. 30년 이상 나이 차이 나거든요. 여태까지 최근에 그 북한 핵과 관련돼서 2번 갔었잖아요. 김정은이. 이번에 본인이 간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미중 무역 전쟁과 그다음에 미중의 어떤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더 기가 막힌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24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전달하겠습니다. 차 학과장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내일도 혼조세가 예상이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무슨 얘기냐? 내일 예를 들어서 시가가 저가고 종가가 고가로 그냥 쫙 올라가거나 반대로 쫙 내려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내일도 혼조세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수요일까지는 상당히 매매하기 어려운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단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단타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관망해도 나쁘지 않아요. 목요일 이후에, 왜냐하면 이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뭐 금리 인하가 되든 말든 뭔가 결정이 됩니다. 하다못해 코멘트가 나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럼 그때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급락을 하든 급등을 하든 그때 편승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하다. 이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물하신 분들은 짧게 목표를 잡아야죠. 막 20%, 30%가 아니라 한 5% 정도, 뭐 10% 정도. 파생하시는 분들은 양방향이 좋은 거죠. 그리고 수요일은 더 극심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의 예상은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거는 일단은 어렵고 내일도 혼주세다. 그리고 수요일은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저도 아직은 모르겠다. 그럼 내일 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내일 합리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